자, 그래서 fixture as is로 된 것들은 지금 랜로드가 책임을 지지 않고 테넌트가 그 다음부터는 유지를 해야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repair deductible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 랜로드가 자기가 이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그 리페어를 하는데 테넌트한테 얼만큼 부담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그 HVAC 같은 것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면 랜로드가 사람을 불러서 고쳐야 되는 건 랜로드의 책임이지만 그렇게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사람을 부르게 되면 테넌트도 한 번에 얼마씩 책임을 진다, 얼마씩을 낸다 하는 게 리페어 디덕티블이고, 보통 그거는 랜로드하고 테넌트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하긴 하지만은 랜로드가 처음에 리스팅을 낼 때 거기다가 리페어 디덕티블은 얼마다 하고 써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한번 주의하셔서 보셔가지고 이 집에서 어플라이언스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그때마다 내가 얼마씩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거는 미리 알아두시는 것들이 예산상으로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특히 스모크 디텍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카본 모노크사이드 디텍터라고 그러죠. 일산화탄소의 이 디텍터들은 유지를 하는 거는 랜로드의 책임이지만 그게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를 랜로드한테 알려주는 거는 테넌트의 책임입니다. 특히 이런 거는 사람의 그 건강이나 아니면 생명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안 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랜로드가 고쳐주지 않았다가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어간 거고요. 거기서 나와 있는 건 5일입니다. 그래서 5day 안에는 랜로드한테 이게 지금 고장이 났으니까 워킹하지 않으니까 이걸 고쳐달라 하고 얘기를 하게 돼 있고, 물론 배터리가 나가서 그러는 거라면 그냥 배터리만 갈아 끼우는 거는 테넌트의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이제 시큐리티 디파짓인데,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군데서 다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뭐 여기서 특별히 더 강조를 해서 할 건 없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는 우선 시큐리티 디파짓에 관해 가지고는 랜로드는 그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나중에 이 리스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적어도 45일 안에는 돌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45일 안에 돌려줄 때 또 45일까지는 괜찮다는 거. 그게 여기 리스 계약서에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그 시큐리티 디파짓 중에서 얼마를 공제를 할 거면 공제를 하는 거를 이유를 다 서면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 클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리시트를 첨부를 해가지고 이만큼은 내가 공제를 하고 그만큼은 돌려준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45일 안에는 돌려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 시큐리티 디파짓 갖고는 그동안에 그 프로퍼티가 테넌트가 살고 있는 동안에 데미지가 많아가지고 그거 갖고는 다 커버가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거기에 대해서는 테넌트한테 엑스테넌트가 됐겠죠. 이제는 테넌트한테 더 달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의 기간이 있냐? 역시 45일 있고 플러스 만약 더 해야 될 경우에는 15일 해서 45 플러스 15니까 60일 이내에는 이만큼이 지금 테넌트에 인해서 프로퍼티에 데미지가 있어서 그걸로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커버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이 된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지금 17번에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5페이지에 그 C에 나와 있는 거 forwarding address라는 거는 시큐리티 디파짓 돌려받으시려면 테넌트가 자기가 주소가 어딘지, 그걸 받을 주소가 어딘지를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거는 테넌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시면은 18번에 Move-in Inspection. Move-in Inspection이라는 거는 집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건지 얘기를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랜로드가 무빈 할 때 집안의 프로퍼티의 상태에 대해서 테넌트한테 얘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관행상으로는 뭐냐면은 랜로드는 집에 관해서는 지금 다 좋은 컨디션으로 내주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디스클로저가 또 하는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테넌트가 무빈 하고 나서 실제로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한 날로부터 닷새 안에 5days 안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지금
내가 원래 살기 전부터 이런 상태였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상태였다는 걸 알아두셔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만약에 그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다 한다면 그거는 랜로드가 책임을 지고 고쳐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상태가 이러이러하다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거에 대해서는 랜로드가 그걸 고쳐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테넌트로서는 나중에 자기가 무브아웃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원래부터 이런 상태였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랜로드한테 닷새하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프랙티컬한 얘기로는 대개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집안 전체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특히 그 나중에 이슈가 될 만한 곳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요즘 많이 하는 방법으로는 이메일로 보내놓으면 그게 날짜에 대해서도 에비던스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 대해서도 에비던스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나와 있는 것들이 좀 길지요. 여러 가지로 해서 테넌트 어블리게이션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자세하게 얘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큰 글자로 나와 있지만 제일 큰 어블리게이션으로 된 건 우선 뭐냐면은 랜로드가 자기한테 연락할 수 있는 번호는 항상 커런트하게 항상 랜로드가 언제라도 테넌트한테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랜로드한테 줘야 되는 거는 테넌트의 의무 중에서 가장 큰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큰 글자로 여기 볼드하게 써놨죠. 그래서 그만큼 그 랜로드하고 테넌트가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유지를 하게 하는 거는 테넌트 쪽의 책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쭉 나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A, B, C, D, E, F, G에서 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다 그 큰 것들은 우선은 자 유지를 하는 크게를 나눠 가지고는 집의 상태를 테넌트가 사는 동안에 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선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 잔디 깎아야 되는 거 테넌트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론 서비스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거기에 대해서 랜로드가 하느냐 테넌트가 하느냐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그거는 테넌트가 그 집의 잔디를 관리해야 되는 거 어느 정도 그 카운티 레귤레이션이라든가 HOA의 그 규정에 맞도록 유지를 하는 거는 테넌트의 의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필터나 벌브 같은 것들 항상 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를 하시는 거 역시 테넌트의 의무입니다. 특히 필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2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무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랜로드가 테넌트가 나중에 뭐 미국에서는 좀 흔한 일이긴 하지만은 테넌트가 랜로드를 수를 합니다. 이 집에서 있어서 집의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져 건강이 나빠졌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테넌트가 자기가 집안에 있는 필터들을 다 2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갈면서 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내가 건강이 뭐 집안의 공기 때문에 나빠졌다 하라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그 의무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넌트의 의무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테넌트를 보호하는 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거기에 따르시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집안에 있는 데다가 코킹하는 거 그 이렇게 물이 셀 수 있는 것들을 때는 이렇게 방수 처리들 하는 거 있죠? 그 코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수 처리들이 제대로 돼 있도록 유지를 하는 것도 테넌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부엌이나 아니면 세면대 같은 데 보시면은 옛날 커킹들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커킹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그럴 경우에 그것들을 새로 유지를 하고 물이 안 새도록 하는 거, 그것도 테넌트가 해야 될 의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중요한 거, 미국에서는 몰드라고 그러면 아주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 또는 그 곰팡이로 인해가지고 이 몸에 나쁘게 되는 이 각종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습기성 세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집안을 잘 항상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유지하는 거 이것도 테넌트 책임이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F번에 있는 것처럼 cutting, watering and maintaining the lawn. 그러니까 집안에 이 잔디들 마르지 않게 물 제때 주고 그 다음에 너무 길게 자라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집의 상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항상 그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를 하시는 거는 테넌트의 책임이라는 거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일 큰 기준은 그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 대부분은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인데 나갈 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서 서비스를 하고 그거에 대한 리시트를 가지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들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리시트를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걸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디였었더라? 제가 그건 다시 볼게요. 근데 이렇게 리시트들, 그러니까 카펫 클리닝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들 있죠. 정기적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필터 같은 거 갈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제일 최근에 마지막 리시트가 언제 있는지를 보고 그걸 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그 리시트들을 다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무브아웃 할 때 제출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긴 리스트들 6페이지 전부에 있는 것들을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홀드오버라는 게 나옵니다. 20번에 나와 있는 홀드오버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테넌트가 계약 밖에서 계약 기간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무르게 있는 것을 홀드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그렇게 생길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까? 어떤 날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계약이 원래 있었던 날짜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옵션을 먼스 투 만스로 가는 걸로 하지를 않고 이게 그 날짜에 반드시 끝나는 걸로 선택을 하셨으면 그 날짜까지 집을 비우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홀드오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홀드오버 때는 뭐가 있느냐? 리스를 하루하루씩으로 계산합니다. 그것도 달달이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 30분의 1로 나눠가지고서는 매일매일에 얼마로 하는데 매일매일이 보통 에버리지로 냈을 때 그러니까 가령 뭐 계산하기 쉽게 해서 한 달에 리스를 3,000불을 낸다고 그런다면 하루에 리스는 1,100불이 되겠죠. 근데 이 홀드오버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150% 그러니까 150불씩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하실 때 어떤 날짜로 하실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 그 날짜가 되기 전에 리스에 대해서 끝날 때 어떻게 할지 조치를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21번에는 이제 랜로드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크게는 A번에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 하는 거,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 테넌트가 자기 비용을 하는 건 별로 상식적으로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생각지 않았던데 리모델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거라지에 있는 것들을 뭐 페이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라지에다가 선반을 다는데 그 선반이 거라지 전체의 위치를 다 바꾸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은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그 픽처에 관한 거하고 겹쳐가지고서 리모델링으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랜로드한테 동의를 또 반드시 서면으로 얻으셔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C번에 있는 것처럼 그 벽에다가 드라이빙 네일 하는 거 그러니까 벽에 못구멍을 만드는 거 원칙적으로 랜로드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그냥 이 사진 걸기 위해서 조그마한 못들을 그냥 그것도 뭐 벽을 전체를 도배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리즈너블한 한도 안에서 몇 개 사진 걸기 위해서 네일을 하는 거 that's okay. 하지만 그 이상이 될 때는 그러니까 안전하게는 랜로드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디다가 네일을 하겠다 하는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EF번에 같은 경우에는 2번의 경우에는 리킹 하는 거. 그러니까 랜로드가 요 뒤에서 보실 것처럼 항상 이 프로퍼티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테넌트는 랜로드하고가 항상 키를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열쇠를 그냥 쓰지를 않고 그거를 집에 있는
그 락을 전부 바꿨다 그런다면 그걸 랜로드한테 미리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의를 얻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키 중에 하나는 적어도 랜로드가 다 액세스할 수 있도록 줘야 된다는 거. 요게 지금 2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1에서는 보통 우리 리스트 넣을 때 이거는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들을 여기다 아주 명문화해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집에다가 금고, 아이언 세이프, 금고 같은 거를 설치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물침대, 워러베드라든지, 또는 20갈론 이상의 수족관, 아쿠아리움 20갈론이면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이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의 크기의 수족관 또는 그 어항이라고 그러죠. 어항을 집에다 놓을 때, 또는 그 외에도 다른 그 정도의 무게가 이상이 나가서 집에 하중에 영향을 줄 만한 게 된다는 거면 랜로드한테 미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놔야 된다는 거, 여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대해서는 집에 여기 테넌트 인슈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테넌트가 자기가 그 집에서 사는 동안에 혹시라도 뭐 도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재해로 인해 가지고서는 피해를 봤을 때 그걸 커버할 수 있도록 인슈런스를 드는 건데,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 VART 상에서는 이게 맨데이터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드는 게 테넌트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넌트 인슈런스를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걸 들 때는 그 랜로드가 2차적으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일 그것도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일 아래줄에 있는 것처럼 if tenant fails to provide 그러고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테넌트가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인슈런스를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랜로드가 자기가 그거를 테넌트를 위해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고 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테넌트한테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그거만큼 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테넌트 인슈런스를 드는 거가 강제사항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cost of enforcement, waiver of exemption, severability, statutory requiremen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기본적인 걸로 얘기를 하신다면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우선 랜로드가 테넌트한테 원칙적으로 테넌트가 자기가 리스상의 의무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제일 큰 의무는 물론 렌트를 내는 거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뭐 인슈런스를 든다든가 아니면 메인테인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또 어떤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들지 말아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의무들을 어겼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30일 내에 그거를 큐어를 해라. 그러니까 30일 내에 그렇지 않은 상태로 돌려놔라 하고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거는 특히 이 집안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집안에서 뭐 가령 마약 물품이 발견되든지 관련 물품 발견되든지 하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리스를 중단시키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뭐 반드시 마약에 관해서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인 조항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30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리스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일 대표적인 건 렌트를 안 내는 건데, 이제 렌트를 안 낼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안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그걸 원상태로 회복을 해놔라. 그러니까 렌트를 안 냈으면 렌트를 내고, 잔디를 안 깎았으면 잔디 깎고, 이렇게 하라는 거를 30일 내에 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내에는 요구를 해야 되고, 테넌트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거를 3주 내, 21일 안에 그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응해서 제대로 고쳐놓는다고 그런다면 리스를 이제는 랜로드가 터미네이트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뭐라고 돼 있냐면 C번에 보시는 것처럼 돼 있지만 한 번만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반복되는 거라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가령 지난번에 잔디를 안 깎아가지고 잔디가 막 무성해져가지고 랜로드가 그렇게 잔디를 안 깎고 유지를 안 할 거면 이거 30일 안에 고쳐놓지 않으면 아니면 리스를 끝내겠다. 그래서 테넌트가 그거를 3주 안에 21일 안에 자기가 노티스 받고 나서부터 3주 안에
그걸 제대로 원상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두세 달 지나서 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또 역시 21일이 있느냐? 그때는 없습니다. 그냥 랜로드가 이거를 리스를 30일 안에 끝내겠다 하고 노티스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repeated violation에 관해서는 이 30일 노티스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21일 큐어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D번에서는 만약에 테넌트가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 체포가 되거나 또는 컨빅트가 됐다. 소송이 이 차지가 되는 거죠. 기소가 되면은 그러면 랜로드는 이 사람이 내 프로퍼티의 안전에 대해서 이 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리스를 끝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게 모든 범죄에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마약 거래에 관한 것들입니다. 또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마약 거래에 관해 가지고는 다만 이게 뭐냐면 미국 사법제도 안에서는 굉장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소가 돼 가지고 실제로 범죄가 판결 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기회를 준 거냐면 랜로드로 하여금 테넌트가 만약에 마약을 소지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유통을 하거나 그런 걸로 해서 차지가 됐다면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체포가 됐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집의 안전에 대해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테넌트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경찰이 잘못 알고 한 거다 또는 검찰이 잘못 알고 한 거다 하는 증거를 랜로드한테 다시 내놓지 않는다면 그냥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 해서 리스를 끝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얼만큼 이 법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 또 그만큼 또 그런 테넌트한테서 랜로드를 보호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2번의 경우에는 패밀리 어뷰즈에 관한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특별한 사항이라서 나중에 좀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저하고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는 저희 재택부동산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리얼 에스테이트 변호사한테 정확한 이 자문을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access to premise 24번이죠. 여기서 24번의 항에 있는 access to premise에 관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전에 있었던 그 커먼로 리스하고 제일 다른 점은 뭐냐면 커먼로 상의 리스에서는 랜로드에게 특별한 일이 없지 않으면은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자기가 비록 자기 프로퍼티지만 지금은 랜로드가 테넌트가 살고 있기 때문에 테넌트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테넌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랜로드가 들어갈 수가 없도록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 VARTA 리스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테넌트의 동의를 얻도록 구하긴 해야 되지만 테넌트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나 테넌트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랜로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해놨었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럴 경우에는 특히 이머전시의 경우 그러니까 이머전시라는 거가 어떤 게 이머전시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얘기를 열거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테넌트한테 동의를 받을 시간이 없거나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랜로드가 바로 프로퍼티에 액세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 그게 24번에서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5번의 경우에는 이제 랜로드가 바뀌는 경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랜로드가 이제 지금 테넌트가 있는 채로 집을 팔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랜로드가 그다음에 그거를 어사인을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 시큐리티 디포짓은 어사인한 새로 산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얘기할 때는 세를 끼고 산다 그러죠. 그러면 바이어가 시큐리티 디포짓도 받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로드 이거는 특히 랜로드가 앞으로 되실 분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집을 팝니다. 근데 파는데 그냥 자기가 살던 집을 파는 게 아니고 테넌트가 끼어 있는 집을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팝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그걸 살 때는 그 가격 안에는 자기가 그 이 거래를 셀러하고 거래를 하는 가격 안에는 앞으로 테넌트한테 돌려줘야 될 시큐리티 디포짓도 여기 포함이 된다는 거. 또 테넌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새로 된 랜로드한테서 시큐리티 디포짓을 받게 된다는 거. 그게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26번에 관해서는 이제 Transfer of Tenant인데, 요거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조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전에는 군인이나 외교관의 경우에는 리스 기간 중에라도 자기가 그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게 될 경우에는 리스 중간에 그걸 끝낼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해가지고 외교관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띄워놨고, 그 다음에 이 군인의 경우에서는 여기다가 군인뿐이 아니라 군무원, Civil Service 하는 사람들도 Civil Service for National Guard라고 돼 있죠. 여기서 Civil Service Technician for National Guard라고 돼 있죠. 이런 사람들도 다 Military Family 안에 들어가는 걸로 해당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5마일 이상으로 여기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석 달 이상 근무를 하는 걸로 명령을 받으면 그때는 리스를 끝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리스가 언제 끝나냐면 적어도 30일은 지나서 다만 60일 되기 전에 끝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번에 보시면은 밀리터리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도 여기다가 랜로드와 테넌트가 서로 협의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테넌트가 지금 여기 새로 직장을 얻어서 왔어요. 근데 지금 또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다른 데로 또 전근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장이 새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체크를 하면 해당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앞에 밀리터리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50마일 이상으로 좀 거리가 좀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6개월 이하의 렌트 기간이었는데 가게 된다면 한 달치를 내놓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개월 이상이면 반 달치를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근거를 랜로드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근무하게 된 데가 어디라는 거, 또 그 다음에 언제부터 하려는 거, 그런 노티스를 줘야 된다는 거. 이게 26번에 B번에서 체크를 하시면, 다만 여기다 양쪽에서 합의를 해서 체크를 해야 그게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다 그런다면 밀리터리 패밀리가 아니면 테넌트가 아무리 멀리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리스 기간 동안에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게 요 조항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보시면은 요건 좀 소위 말하면 이제 위험의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랜로드 입장에서 그럴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새 집을 짓고 있어서 그 새 집에다가 테넌트를 들이기로 해서 미리 계약을 했는데 그게 예정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 그게 랜로드의 책임이 아니라면, 이제 랜로드의 책임이라는 거가 어떻게 정해져야 될지는 물론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말로는 뭐냐면, 만약에 랜로드 책임이 있는 거면 그거는 테넌트한테 계약 위반이 되는 거고, 랜로드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랜로드가 그 빌려주기로, 렌트를 놓기로 한 집을 테넌트한테 되지를 못한다면 그동안에도 랜로드는 다른 책임은 없고 테넌트가 오히려 렌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새 집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랜로드가 어디로 이사를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기로 한 경우라든지, 또는 랜로드가
앞에 테넌트가 원래 언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대로 약속을 어기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만약 그 기간이 15일 이하라고 한다면 랜로드의 책임이 아닙니다. 테넌트는 아쉽겠지만은 15일 이하의 그 기간 동안의 렌트는 계속 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15일이 넘게 될 것 같으면 리스 자체를 서로 끝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early termination, 그 다음에 뭐 28번은 early termination에 관한 뭐 확인, 소위 말하는 확인 조항이죠. 테넌트가 집을 원래 계약 기간보다 먼저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테넌트가 그만큼 그 리스 의무도 그 기간에서 끝나거나 또 그만큼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확인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9번은 bankruptcy의 경우에는 bankruptcy 할 때는 이 랜로드가 테넌트가 자기가 bankruptcy를 하게 됐다고 그런다면 그걸 랜로드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럼 랜로드는 그 리스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끝낼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0번의 condemnation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집이 무슨 이 한국 같으면 이제 그 도시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수용이 되게 되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그거는 랜로드 책임은 아니고 그냥 그때까지로 해서 리스를 끝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1번의 경우에는 자, 이 계약이 있죠. 이것도 리스 계약이라는 것은 랜로드하고 테넌트가 맺는 계약인데 랜로드도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테넌트도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테넌트가 여러 사람인데 가령 뭐 부부라든지 또는 뭐 다른 뭐 어른 몇 명이서 같이 하고 계약을 맺어 계약 당사자로 들어갔던 리스인데 그때 테넌트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리스를 30일 노티스를 줘가지고 사망의 경우만 말입니다. 30일 노티스를 줘가지고 그 리스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테넌트의 권리이기 때문에 테넌트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그런 노티스를 30일 뒤에는 이 리스를 테넌트 중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가령 부부가 테넌트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 그러면 부인이 지금 위도우가 되겠죠. 위도우가 그거를 랜로드한테 30일 노티스를 주고 우리 30일 뒤에는 이 리스를 끝내겠다고 노티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노티스는 언제부터 사망한 때로부터 90일 안에 노티스를 주지를 않으면 리스는 그냥 계속해서 살아있는 서바이빙한 그 테넌트들하고 랜로드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랜로드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랜로드가 사망하게 된다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리스 상에서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테넌트가 이 노티스를 줘가지고 이게 그 테넌트 이제 랜로드의 그 상속인이 되겠죠. 유족이 노티스를 줘가지고 이 리스를 끝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re and Casualty Damage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해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불이 나가지고 또는 뭐 폭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집이 지금 파괴가 됐습니다. 아니면 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 중요한 그게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테넌트가 살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그런다면 양쪽 책임 없이 리스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테넌트가 계속 살면서도 고칠 수 있는 거라 그런다면 랜로드가 그냥 계속해서 테넌트를 머물게 하면서 그걸 리즈너블하게 빠른 시간 안에 고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조항인 거고요. 그 다음에
33번의 Sale to Tenant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뭐 커미션에 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랜로드하고 테넌트 사이에 지내시는 동안에는 별로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는 그거는 저희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Move out inspection. 자, 여기서는 기억하셔야 될 날짜는 Move out inspection 때, 그거는 Move out inspection은 언제 해야 되느냐? 5 days of receipt of notice of tenant's intent to vacate. 그러니까 테넌트가 우리가 언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5일 안에 move out 한 그때로부터 5일 안에 이제 인스펙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넌트는 그 인스펙션에 참가할 권리, 그때 같이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move out 인스펙션을 할 때, 요게 move out 인스펙션,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move out 인스펙션은 테넌트가 나가고 나서부터 72시간 내에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72시간, 3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72시간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리스가 끝나는 거는 마지막 날에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오후 5시에 끝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계산해 가지고 72시간 내에 move out 인스펙션을 하게 돼 있고, 그 move out 인스펙션 때 테넌트가 자기가 원하면 거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신 테넌트가 참가를 하려면은 서면으로 내가 지금 move out 하지만 인스펙션 때는 다시 와서 거기 참가를 하겠다고 노티스를 주셔야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move out 하기 전에 테넌트가 해야 될 일들이 A, B, C, D, E, F,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태대로 이 소모품들인 경우에는 다 갈아놓고, 또는 필터 같은 것들을 다 갈아놓고, 그 다음에 또 카펫 같은 거, 거터 같은 거, 침리 같은 거 다 프로페셔널 컴퍼니에서 클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대부분 간과되기 쉬운 거는 뭐냐면은 이 침리 같은 경우에, 거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걸 프로페셔널 서비스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메인테인을 한 거를 증명을 하든가 아니면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는 거가 이 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랜로드하고 따로 합의를 하실 게 안 되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하셔야 되느냐? 되도록이면 처음에 들어가실 때 여기에 대해서 크로스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걸로 얘기를 하시지 않으면 무브아웃 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 또 이 B번에 보시는 것처럼 플리하고 틱이 없도록 하는 거, 그것도 프로페셔널리 트리트 하는 겁니다. 또 카펫 같은 경우에도 프로페셔널리 클리닝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리시트를 다 제출하는 거가 원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 테넌트한테 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테넌트가 본인이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오디네이션이라는 거는 이 랜로드가 자기도 이 모게지를 가지고서 집을 샀을 경우들이 이게 뭐 뱅크럽시를 하게 되든가 포클로저를 들어가게 되든가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테넌트한테는 별로 크게 보호를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랜로드의 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랜로드의 융자를 줬든 랜더라든가 아니면 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다고 그럴 때는 테넌트도 거기에 그 권리 행사에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포클로저나 쇼세일을 하고, 특히 포클로저가 돼가지고선 거기 테넌트가 있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그 리스 기간 동안에까지는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통 랜로드가 그냥 그 집 주인이 살다가 포클로저가 된 것보다는 좀 더 긴 기간 동안 테넌트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빅션이 당하지 않도록 이 코트에서 조금 재량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다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랜로드가 이 랜로드의 랜더나 은행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테넌트도 서브오디네이트가 된다. 거기에 그 말에 따라야 되게 돼 있다 하는 거, 그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티스는 일종의 주의 규정인데, 이 노티스들은 항상 언제 라이팅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메일로 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 메일로 주고 한 사흘 안에는 들어가는 걸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